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51페이지죠. 18번 문제입니다. 18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기억은 보시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X.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체포와 달리 필수적이죠. 니은번 체포단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신문할 수 있다. X죠. 이거는 뭐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꼭 기억해 두시고 X입니다. 디귿.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맞죠?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변호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변호인이 없다면 법관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맞는 점입니다. 리을번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X입니다. 구속정 신문제도, 다시 말하면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물론 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긴 하지만 공개되지는 않고요. 미음번 신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휴대전화로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이것도 법 개정을 통해서, 규칙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 미음에서 1번이 답이네요. 자, 넘기시면 이제 19번이 나오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체포단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구속정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는 신문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날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피의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판사는 신문을 연기하여야 한다. X죠. 1번과 비교되는 건데 그날하든지 아니면 다음날 해야 되니까 연기할 수 없고요. 만약에 질병에 걸려서 출석할 수 없다면 불출석 심사를 하면 됩니다. X입니다. 3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신청할지는 판사의 재량이다. X입니다. 필수적이죠. 반드시 하고요. 4번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해야 되고요.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시까지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1심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변호인으로서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체포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현행범이란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된 사람도 당연히 그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 청구할 수가 있겠죠. 2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은 석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요?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또 구속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석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X입니다. 은근히 잘 나오는 형태의 지문인데 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는 뭐에만요? 구속 적부 심사에만 인정이 됩니다. 체포 적부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이 뭐가 돼요? 답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1번이죠. 계속해서 지금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걸 계속 넣는 거죠? 이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반복적이더라도 확고하게 뭐죠? 확고하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앞에서 지났는데 뭐가 답이었습니까? 항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21번입니다. 체포, 고속, 적부, 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 결정에 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재증을 인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걸 일종의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2번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의 석방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요?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는 요 3번 문제가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올해죠, 올해 시험 문제는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X로 나왔죠. 4번 구속, 적부, 심사는 심사 신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결론 부분은 맞아요.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맞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형사소송법 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 작성된 조서는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요. 특히 피의자가 부정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있고요. 4번이 X인 이유는 뭐라고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 작성된 조서가 아니어서 X고 결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겠죠. 2번 체포 또는 구속, 적부, 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재증을 인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허용된다. X. 올해 시험 문제 답이었습니다. 석방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없고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는 구속, 적부, 심사, 다시 말하면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우리 보시면 문제집이 그렇게 두껍진 않죠. 그죠? 않지만은 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좀 중복되더라도 여러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얇은 교재지만 나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판례들도 정확히 숙지하신다면 합격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거죠. 그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자세하게 알더라도 시험에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죠?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캐치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뭐죠? 합리적이고 좋은 거죠. 그죠? 23번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 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이 접견 교통권에 관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출제될 만한 부분이고 만약에 올 초에 안 나왔다면 다음에는 먼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문제가 두 문제지만 좀 꼭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고요. 교재 나와 있는 정도 두 문제 정도만 내 거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23번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적절하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근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의 신문 조서는 위법한 것이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될 내용이죠. 2번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 신청일에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러세요. 접견하세요. 라고 하면서 며칠날 합시다. 라고 해놓고 그날 실제로 갔더니 못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불허가 처분하고 같다는 거죠. 따라서 1번처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맞는 지문이겠죠. 4번 임의 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 검토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강제 연행되거나 구인된 것이 아니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동행했더라도 당연히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뭐가 돼야 되겠죠? 보장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임의 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 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피내사자든 피의자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면 당연히 접견 교통권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피내사자에게는 접견 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 지문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X가 되겠죠. 24번입니다. 접견 교통권의 침해와 그 구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보통 항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준항고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의 그 처분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죠. 3번 현행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 접견 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 능력을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배제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증거 능력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도 이 완전하게란 말이 나오니까 그 예외적으로 또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인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국가안전기획부 접견 신청 불허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기하고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신문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위 준항고 절차에서 접견 불허가 처분의 취소로 접견이 허용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지금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신문 다 끝나고 그죠? 다 끝나고 자 이제 만나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피의자의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3번과 4번을 어떻게 해요? 같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뭐죠? 원칙적인 내용이고 4번은 실질적으로 접견 교통권이 뭐가 됐어요? 배제가 된 경우 예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압수수색이 나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오겠죠. 반드시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여기다 문제집에다 문제를 몇 문제 넣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와 판례를 정확하게 뭐 하시면 돼요? 숙지하시면 되겠죠. 25번. 압수수색에 관한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 자료로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검사가 뭐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요. 교도관이 지금 그 비망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장입니다. 이 일장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임의적 의사에 의해서 보관하고 압수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적법한 거거든요. 따라서 비망록의 재소자의 사생활 비밀 및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 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적 없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에 적법 절차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판례지만 은근히 어떻게 해요? 잘 되는 판례죠. 2번. 출판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 규제로서 사전 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출판하려고 할 때 행정기관이 먼저 사전 검열하고 출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적 규제로 인한 사전 검열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의 이상이죠. 왜냐하면 출판 자체가 금지가 된다면 일종의 우리의 기본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침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냐면 행정법이 아니라 뭐죠?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적 절차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상 검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행정적 규제도 아니고요. 사전 검열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음란물 유포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한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X입니다. 일단 전반부 이 사람은 원래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죠.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뭐가요? 대마가 발견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종의 뭐예요? 현행범으로서 이 사람을 체포하고 마약을 압수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을 다음날 뭐 했어요? 석방을 했죠. 석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압수하고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3번은 위법하지 않다가 아니라 뭐죠? 위법하다가 됩니다. X는. 4번.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X입니다. 인정되지 않고요. 여기에 올 초에 전반부의 시험 문제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왔어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에서 니은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제가 마저 흐뭇하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뭐예요?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아무튼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법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이니까,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압수 자체가 뭐예요? 정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특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뭐가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요. 꼭 기억해 두시고 올 시험에 나왔죠. 26번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법경찰관이 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2번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는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가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지문이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것이 멸실, 파손, 부패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보관하기 쉬운 돈으로 보관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이거 보관하기 힘드네,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 없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이에요. 자, 그럼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소지할 수 있고 뭐 가질 수 있으니까 보관하기 어려우면 팔고 뭐 하면 돼요? 돈으로 보관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팔 수 없죠. 왜요?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잖아요. 그럼 일단 그 압수물을 뭐 해야 돼요? 폐기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폐기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법원이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 X고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같이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물수 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면 변론을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몰수로서는 적법하죠. 다만 압수 자체는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의미겠죠.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서 27번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폐수 무단 방류 혐의가 인정되는 이유를 공장, 부지, 건물, 기계로 및 기계로 일체 및 폐수 운반 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폐수를 무단 방류했대요. 그랬더니 뭘 압수를 해버렸어요? 공장, 땅 압수하고 건물도 압수하고 기계로 일체가 다 압수하고 또 폐수 운반 차량까지 다 압수해버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자기의 생업을 뭐 할 수 없어요?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지나친 거죠. 따라서 비례 원칙 위반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준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 X입니다.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의미죠. 만약에 압수 등을 안 해가지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러면 그 공소 제기하지 않은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뭐 재항고하고 준항고하고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압수를 안 했다는 그 처분 자체만으로는 준항고하고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나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번입니다.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까 나왔던 거죠. 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했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급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냥 냅두면 안 되죠. 사후라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영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유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그 나쁜 놈을 안타깝게도 석방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 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하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규정한 해당 범죄 사실의 수사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해되시죠? 지금 이 사람이 전화 사기를 했죠, 그죠? 전화해가지고 스팸 문자 날리고 뭐 입금하세요. 여기는 뭐 경찰청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요? 체포했어요. 근데 전화 사기 친 거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은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없죠.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죠.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화 사기하고 주민등록증은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일단 우리 판례 뭐죠?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압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것도 유죄 증거로 뭐 할 수 있어요?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잘못 읽었구나.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졌어. 자, 볼게요.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 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죠. 이해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차명 계좌 이런 걸 보이스피싱 하면서 만들려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범죄 사실에 필요한 수사 범위 낸 거죠. 그죠?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여기부터 틀렸네. 그죠? 여기부터 틀렸고 그 다음에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다가 돼야 되겠네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의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 시험 초문제에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든 어떻든 간에 압수수색 영장으로서는 이제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또다시 압수수색하려고 한다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 물건이라고 기재하는 경우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이거는 우리 판례입장이고 올 시험 올해 시험이죠. 초에 나온 시험에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으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은 자가 압수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에요.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는데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냐면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압수 당한 사람한테 소지자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놈이 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놈이 압수 당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압수물을 뭘 해줘야 돼요? 환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30번이 나오는데 30번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